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요즘 남쪽에서는 노란 산수유가 봄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 경기 지방은 오늘 좀 주춤했습니다. 기온도 좀 떨어지고요. 북녘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구나. 흉노에게 시집간 한나라 미녀 왕소군의 하소연이 생각나네요. 봄이 좀 주춤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오늘 밝혀지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좌절을 주었었죠. 채용 비리는 오늘 밝혀진 건 아닌데 오늘 정부가 부정 합격으로 확인된 사람들을 면직 처분하고 채용 비리 때문에 탈락한 피해자 전원을 구제하기로 했다네요. 사필 규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봄 소식과 함께 좀 더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16일) 금요일 밤 김민기의 바람과 나로 시작합니다.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가는 자유의 바람 전넘 넘어 물결같이 춤추던 님 무실 우감한 님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별 건너편에 황혼에 젖은 산끝보다도 아름다운 나의 님 바람 문느낌 없이 진행하는 시간 따라 하늘 위로 구름 따라 무목 여행하는 그래 인생은 나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EBS 북카페입니다. 박진만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접속합니다. 왜 오랜만에 접속하세요? 좀 자주 좀 접속해 주세요. 황자희님,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누리러 왔습니다. 네, 저도 행복합니다. 느껴지시죠? 이원아님, 오늘도 방송 기대해요. 명 DJ님 패션이 참 멋지세요. 패션도 보시나요? 한 분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참 정말 뭘 아시는 분이네요. 권오훈님, 명로진님, 배용준 씨 같아요. 배용준 씨 같아요. 뭘 아시는 분이에요. 네, 과도한 칭찬 언제나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집 서가에 꽂아두고 싶은 고전 100편을 선정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EBS 북카페 고전 100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전도 좀 알려주십시오. 또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소감, 느낌 보내주세요. 반디라 카카오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에 샵 1045 문자 메시지를 참여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오디세이아 읽고 있어요. 호메로스가 남긴 대서사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읽어드리고 있죠. 험난한 여정 끝에 고향 땅에 돌아온 오디세우스. 그토록 고향을 그리워했지만 곧장 집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먼저 하인 에우마이오스를 찾아가서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확인하고 또 20년 만에 아들 텔레마코스를 다시 만나죠. 텔레마코스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오디세우스는 정신을 차리고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아내와 재산을 노리고 있는 108명의 구원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그 정여울 작가와 이 대목을 낭독했었지요. 오디세우스는 아들에게 3가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인 내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참아야 하느니라. 구원자들의 무기를 모두 치워야 하느니라. 또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느니라. 3가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자신의 궁전에 들어간 오디세우스는 구원자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심지어 안티노스란 구원자에게 거의 그 매를 맞는데요. 예, 이 수모를 겪는 장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안티노우스가 오디세우스에게 말했다. 어떤 신이 이런 골칫거리를 데려와 잔치의 흥을 깬단 말인가? 내 식탁에서 멀찍이 그렇게 한가운데에 서 있어. 그러지 않으면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너야말로 대담하고 뻔뻔스러운 거지니까. 그렇게 차례차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말이야.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베푸는데 남의 것으로 인심을 쓸 때는 절제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저마다 자기 앞에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말이야.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물러나며 말했다. 나는 그대의 지혜가 그대의 외모에 필적할 줄 알았는데 그대는 그대 집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소금 알갱이 하나도 줄 사람이 아니요. 그대는 지금 남의 식탁가에 앉아있고 앞에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빵 조각 하나 집어주지 못하니 말이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안티노우스는 마음속에 더욱더 화가 치밀어 그를 노려보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너는 내게 악담까지 늘어놓았으니 생각건대 이제 더는 이 홀에서 모양새 좋게 물러가지 못하리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발판을 집어들어
오디세우스의 오른쪽 어깨 맨 아랫부분, 등이 시작되는 곳에 던졌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바위처럼 꼼짝 않고 서서 안티노우스의 가격에도 비틀거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재앙을 꾀하며 말없이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그는 문턱으로 돌아가 그곳에 앉았고 음식이 가득 든 바랑을 내려놓으며 구혼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명성도 자자하신 왕비님의 구혼자들이여, 날이 드는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내 가슴 속 마음이 명령하는 바를 말하고자 하오. 정말이지 소떼든 흰 양떼든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얻어맞으면 그때는 고통도 없고 마음에 슬픔도 없는 법이지요. 그러나 나는 인간들에게 수많은 재앙을 안겨주는 이 빌어먹을 가련한 배란 녀석 때문에 안티노우스에게 얻어맞았어. 거지들에게도 신과 복수의 여신이 계신다면 안티노우스가 결혼하기 전에 죽음의 종말이 그를 따라잡기를. 약간 복선이죠.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남루한 거짓골로 들어간 오디세우스, 엄청난 수모를 당하죠. 악역 중에 악역이에요, 이 안티노우스가. 이름이 벌써 안티잖아요, 안티. 말로 모욕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발판을 던져서 오디세우스의 등을 가격을 합니다. 참을성 많기로 첫째가는 우리의 오디세우스. 하지만 이번에는 그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서 저주의 말을 퍼붓죠. 거지들에게도 신이 계시다면 안티노우스가 죽기를. 선전포고죠, 선전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춘향전이 떠오릅니다. 장원급제에서 돌아오잖아요, 이몽룡이. 그래서 이제 변사또의 악행을 듣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거짓골로 그 변사또 생일 잔치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대를 못 받죠. 한 대를 못 받고 그 사또가 양반들을 모아놓고 아주 진수성찬을 먹는 걸 보고 이런 시를 지어서 던져놓잖아요. 금잔에 담긴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쯤 되면 독자들의 마음은 이제 구원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지요. 더군다나 이 아들 텔레마코스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디세우스의 복수는 정당한 것이 됐습니다. 이날 밤 오디세우스는 거지의 모습을 한 채로 아내 페넬로페를 만납니다. 20년 만의 만남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페넬로페는 정체를 숨기고 찾아온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이전에 부인의 남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노래 한 곡 듣고 이 장면 만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어떤 이의 꿈. This is my song for you.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이런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오디세우스가 참말 같은 거짓말을 잔뜩 늘어놓자 페넬로페는 눈물을 흘렸고 살갗이 녹아내렸다. 마치 서풍이 뿌려놓은 것을 동풍이 녹이면 고산지대에서 눈이 녹아내리고 눈이 녹아내리면 강이 흐르는 물로 가득 차듯 꼭 그처럼 그녀의 고운 볼은 흐르는 눈물에 녹아내렸고 그녀는 바로 자기 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위해 울었다. 오디세우스는 울고 있는 아내가 마음속으로 애처로웠지만 그의 두 눈은 눈꺼풀 사이에서 뿔이나 무쇠인 양 꼼짝도 않고 아주 교묘하게 눈물을 감추었다. 그녀는 실컷 울며 슬퍼하고 나서 다시 이런 말로 그에게 대답했다. 나그네여, 그대가 과연 그대 말처럼 그곳에 있는 그대의 궁전에서 신과 같은 전우들과 함께 내 남편을 접대했는지 이제야말로 내가 그대를 시험해 볼 수 있겠군요. 말해보세요. 그이는 몸에 어떤 옷을 입었으며 그이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동행한 전우들에 관해서도 말해보세요. 지력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부인, 그토록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사람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그분이 그곳을 떠나고 내 고향을 뒤로 한 지도 어느덧 20년째니까요. 하지만 나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대에게 말해보겠소.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두 겹으로 된 두툼한 자줏빛 외투를 입고 있었어. 거기에 황금으로 만든 브로치가 달려 있었어. 또 나는 그분의 몸에서 반짝이는 윗옷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마른 양파 껍질처럼 반짝였어. 그만큼 부드럽고 태양처럼 빛났지요. 정말이지 많은 여인들이 그것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녀는 실컷 울며 슬퍼하고 이런 말로 그에게 대답했다. 나그네여, 나는 지금까지도 그대를 불쌍히 여겼지만 이제부터야말로 그대는 여기 내 궁전에서 환대받고 존경받게 될 것이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옷들을 보물 창고에서 꺼내와 그이에게 드린 것은 바로 나였소. 그리고 그이에게 자랑거리가 되도록 번쩍이는 브로치를 달아준 것도 나였소. 그런데도 나는 사랑하는 고향 땅에 돌아오시는 그이를 다시는 반기지 못할 것이오. 역시 오디세우스는 이름조차 입에 담기 싫은 재앙의 일리오스를 보려고 속이 비인 배를 타고 사악한 운명과 함께 이곳을 떠나셨군요. 조인자님이 행복합니다. 고전도 로진님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네요. 와, 좋습니다.
에린님, 명로진 DJ님, 요즘 북카페 들으면서 제가 괜히 지적으로 되는 느낌이 들어요. 늘 감사해요. 괜히 지적으로 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지적으로 되시고 계세요. 박진만님, 흐흐흐. 아재 개그 장렬이네요. 재밌어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재 맞습니다. 이유진님 출석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고전을 들을 수 있다니 왠지 행복하네요. 최윤정님,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몇 년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거 재밌게 들었는데 다시 듣게 되니 반갑네요. 중3 아들이 고전에 관심이 없었는데 북카페를 듣고 관심이 생겼다고 하고 참 재밌다고 하네요. 와, 뭔가 되실 분이네, 그 아드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까지도 속이면서 천천히 준비를 하죠. 예. 구원자 108명을 처단하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예. 20년 전에 오디세우스 한번 만났다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페넬로페는 눈물을 흘리죠. 왜냐면 오디세우스가 오디세우스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전에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그 페넬로페한테 돈이라도 얻으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노인은 정확하게 오디세우스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에서 극진히 대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녀들을 불러서 발도 뭐 씻겨주고 잠자리도 봐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노인으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손사래를 치면서 하녀들이 발을 씻겨주는 건 싫고 인생을 아는 노파라면 모르겠다. 그러자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를 키운 유모를 불러서 노인의 발을 씻겨주라고 부탁하죠. 야, 이 장면이 또 이제 흥미진진한데 이후의 장면은 정여울 작가님과 함께 낭독을 해드리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여울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핑클이에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이어질 거야.
3월 16일 금요일 EBS 북카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함께 읽어주실 정여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 작가님께서는 에세이나 사무집 이외에도 햇세로 가는 길, 또 공부할 권리 같은 인문학 서적도 쓰셨어요. 공부할 권리라는 책에서는 이런 글이 있던데, 인문서를 읽을 때는 학창 시절 때보다 더 성실하게 공부한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예, 병인데요. 예. 이 공부할 권리라는 제목 자체가 예전에는 저도 공부가 절대 권리가 아니었고 의무이고 막 스트레스고 아하. 트라우마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어릴 때부터 막 엄마가 사당오락이라고 네. 7살, 6살 이때부터 에? 사당오락이란 예, 사당오락 설마. 진짜요. 저희 엄마는 되게 강박적인 성격이셨어요. 그래서 연필을 혼자- 제가 떨어뜨렸습니다. 예, 어우. 지금 이런 얘기 해주면 애들이 일단 사당오락이란 말을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예. 예, 그리고 제가 막 공부 안 하고 이러면은 의자에 묶어놓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예. 이야, 심하네요. 의자를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방문을 밖에서 잠궈야 된다고. 이야. 소설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 정도로 공부가 스트레스였는데 아, 이제 크고 나서 대학원도 다 졸업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공부가 정말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네. 그 공부는 그런 시험 보는 공부나 스펙을 쌓는 공부나 막 논문 쓰는 공부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자발적인 공부 있잖아요. 네. 어떤 소설책이 읽고 싶어서 읽을 때도 있고 또 철학책이 읽고 싶어서 막 잘 알지도 못하는 막 철학 용어 막 적어가면서 막 줄쳐가면서 공부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내 삶이 정말 확장되고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아 이게 정말 공부가 권리구나. 아하. 처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내가 찾아서 하는 그 공부는 진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권리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었어요. 예. 자,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 정말 손꼽히는 독서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처럼 이런 방대한 인문학 서적, 이거 참 읽기 어렵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주신다면요. 예, 어떤 애착을 느끼는 인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 좋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오디세이아에서는 페넬로페에 대해서 애착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페넬로페는 굉장히 이제 곱게 자란 사람인데 네. 너무나 그 상상을 뛰어넘는 고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조금씩 아주 소심하게나마 머리를 써서 살아남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끔 또 페넬로페가 정말 무슨 장승처럼 꼿꼿한 사람은 아니고 유혹도 느껴요. 네. 연약한 마음도 가끔 보여줘요. 그런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신념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되게 애처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3,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계속 뭔가 감동을 주는 작품들의 특징은 뭔가 여전히 매력적인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인물에 한번 정을 주시면 정을 주고 제가 이제 오디세우스도 저번에 음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음흉함이 또 오디세우스의 매력인 거예요. 네. 그렇게 음흉하고 뭔가 속을 모르겠고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의 영토와 조국과 가정을 또 예, 가족을 네. 위해서 되게 달콤한 세상도 버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디세우스의 모습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어떤 포인트를 잡으시면 그 다음에는 뭔가 그 인물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 독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가운데 제 19권을 정여울 작가님과 저의 낭독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늙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오디세우스. 그럼에도 어렸을 때 그를 키웠던 유모는 오디세우스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노파는 예전에 그의 발을 씻어주곤 하던 번쩍이는 대야를 가져와 먼저 찬물을 넉넉히 붓고 나서 더운 물을 탔다. 그러나 이때 오디세우스는 화덕에서 떨어져 앉으며 얼굴을 얼른 어두운 쪽으로 돌렸으니 유모가 자기를 만지게 되면 자기의 흉터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탄로나지 않을까 갑자기 마음속으로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주인을 씻어주려고 다가갔을 때 그녀는 아니나 다를까 그의 흉터를 알아보았다.
그 흉터는 그가 오래전에 어머니의 아버지인 아우톨리코스와 그 아들들을 만나러 파르나소스에 갔을 때 멧돼지의 흰 엄니에 부상을 당했던 바로 그 흉터였다. 노파는 그의 다리를 잡고 두 손으로 씻어내리다가 바로 이 흉터를 감촉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노파가 갑자기 그의 발을 놓아버리자 그의 장단지가 대야에 떨어지며 청동 그릇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한쪽으로 기울며 물이 바닥에 엎질러졌다. 그때 기쁨과 고통이 동시에 에우리클레이아의 마음을 엄습했고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으며 낭랑하던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의 턱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바로 내 아들 오디세우스로군요. 다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주인인 그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노파는 이렇게 말하고 페넬로페 쪽으로 시선을 향했으니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 와 있다고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페넬로페는 노파를 마주보기는커녕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아테나가 그녀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는 오른손으로 노파의 목을 더듬어 잡고 다른 손으로는 노파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유모, 왜 나를 망치려 하오? 그대 자신이 나를 양육해놓고서. 나는 지금 천신만고 끝에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소. 그러나 그대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떤 신이 그것을 그대 마음에 일깨워준 이상 그대는 잠자코 있어야 하오. 이 집안에서 다른 사람은 누구도 알아서는 아니 돼요. 내가 지금 그대에게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즉 그렇지 않으면 신이 당당한 구원자들을 내게 굴복시키시어 내가 내 궁전에서 하녀들인 다른 여인들을 죽일 때 그대 비록 내 유모지만 나는 그대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가운데 제19권 정여울 작가님과 저의 낭독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족,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진 장면인데 네. 정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네. 아주 그 못된 캐릭터네요. 목적을 위해서는 감정을 희생시키는 면이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자기 감정도 희생시키면서 계속 눈물을 참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그 남녀의 차이도 볼 수 있고 또 유모와 또 유모의 손에 자란 귀족 또 왕자였잖아요. 오디세우스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입장의 차이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모 입장에서는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주인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유모의 입장에서는 아들 같은 면도 있고 그리고 네. 주인 같은 면도 있는 거예요. 네. 아들로 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잖아요. 흉터도 알고 몸의 구석구석을 아니까 얼굴이 그렇게 많이 변했어도 그 흉터를 만져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아직 아내는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오디세우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오디세우스는 반가움은 1도 표현하지 않고 반가움과 막 정말 아유, 감정, 냉정해요. 예, 하나도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않고 차가워 사람이. 예, 오히려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위협하면서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냉혹한 면도 있지만 그만큼 절박한 것도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다 죽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오디세우스가 이제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는 신들의 신화의 세계에서 인간의 역사로 넘어오는 그 중간에 경계에 있는 인물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디세우스는 물론 신들의 세계도 존중하고 신의 세계도 믿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장 믿는 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믿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유모조차도 믿지 않고 페넬로페조차도 믿지 않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 완전히 돌변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믿어야 할 사람도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리고 뭐 가족도 못 믿으니까. 예, 그렇게 자기를 이미 구원자들의 요청을 다 거절하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도 못 믿으니까
그 의심이 뿌리 깊이 음. 박혀 있어서 정말 의심이 정말 내면화돼 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인간의 어떤 그 어두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사람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그렇군요. 예. 그런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도 오디세우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짝 그 호메로스 입장에서 보면 청취자들한테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듣고 있었던 관객들한테 너무 쉽게 서로 알아보고 서로 믿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약을 올리면서 계속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거 있죠. 드라마틱한 그런 이제 거죠. 드라마를 노린 것도 같습니다. 예, 정말 그렇고 네. 또 노파가 만약에 이게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노파의 연기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예. 너무 반갑고 사랑하고 막 네.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는 이 노파의 네, 오디세우스를 지켜주기 위해서 네. 그 노파의 복잡한 감정을 또 이 세족이라는 장면을 통해서 느낄 요거는 수 있어요. 강부자 선생님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오디세이와 다음 이야기 만납니다. 드디어 페넬로페가 오디세우스와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물론 오디세우스는 이제 나이든 그 모습으로 변모를 했지만요. 신성호의 서시 듣고 갑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아주 키 작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내 친구여 때론 다투기도 많이 했지 서로 알 수 없는 오해의 조각들로 하지만 멋쩍은 미소만으로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내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 그저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나그네여, 그대는 내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해주세요. 내 집에 거위 2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이 물에서 나와 밀을 먹고 있고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산에서 부리가 굽은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내리덮쳐 거위들의 목을 모두 분질러 죽였어요. 그리하여 거위의 사체가 집안에 무더기로 쌓이고 독수리는 고귀한 대기 속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자 나는 꿈속인데도 소리내어 울었고 독수리가 거위들을 죽였다고 애처로이 우는 내 주위로 머리를 곱게 따은 아카이오이족 여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독수리가 되돌아와 용마루에 앉더니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내 울음을 제지하는 것이었어요. 용기를 내시오. 멀리까지 명성이 자자한 아카리오스의 따님이여. 이것은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오. 거위들은 구혼자들이고 나는 조금 전에는 독수리였지만 지금은 그대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이며 모든 구혼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운명을 지울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꿀처럼 달콤한 잠이 나를 놓아주었소.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부인, 그 꿈을 비틀어 달리 해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오. 그분이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할지 오디세우스 자신이 그대에게 알려주었으니 말이오. 모든 구원자들에게 빠짐없이 파멸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어느 누구도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오.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나그네여, 꿈이란 다루기 어렵고 해명할 수 없는 것이며 인간들에게 모두 그대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라오. 또 한 가지를 그대에게 말할 것이니 그대는 명심하시오. 저기 벌써 나를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갈라놓을 사악한 이름의 아침이 다가와요. 이제 나는 시합을 위해 저 도끼들을 갖다 놓을 작정이에요. 모두 12개나 되는 저 도끼들을 그이는 자기 궁전에 마치 배 만들 때 쓰는 버팀목처럼 일렬로 세워놓고는 멀찍이 물러서서 화살로 그것들을 모두 꿰뚫곤 하셨어요. 이제 나는 구원자들에게 시합을 치르게 할 작정이에요. 누구건 가장 쉽게 손바닥으로 활에 시위를 얹어 화살로 저 12개의 도끼를 모두 꿰뚫으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고 내가 시집온 더없이 아름답고 온갖 살림으로 가득 찬 이 집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이 집을 떠나갈 거예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오,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존경스러운 부인이여. 그대의 집안에서 그 시합을 더는 미루지 마시오. 그자들이 아무리 애쓴다 해도 반들반들 닦은 활에 시위를 얹어 화살로 무쇠를 꿰뚫기 전에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오. 정여울 작가님과 제가 오디세이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페넬로페와 오디세우스가 만났는데 네. 이제 지금 오디세우스는 아테나의 도움으로 노인으로 변신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몰라보지만 그래도 좀 심한데요. 이렇게까지 몰라볼까? 일부러 이제 아테나 여신이 거의 못 알아보게 분장을 시킨 것도 그랬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어쩌면 현대인의 20년과 그때 사람들의 20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일단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사람들이 막 가꾸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늙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20년의 세월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20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 것이고 네. 그리고 어떤 기억을 이어줄 만한 매개체가 없잖아요. 네. 사진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오디세우스가 그냥 곱게 살다가 온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을 심리적인 고통도 심했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심했잖아요. 죽을 그렇죠. 고비를 몇 예, 번을 예. 넘겼는지 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풍파들이 그의 얼굴을 이미지를 많이 바꿨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네요. 예. 네. 어쨌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점점 이제 기억에서 영상이 사라졌겠죠. 예, 기억이라는 게 지금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지 않았을까? 훨씬 더 네네. 희미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페넬로페 배짝이라는 그런 모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구원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네. 3년 동안 자기의 그 시아버지 라에르테스가 곧 돌아가시면은 그분을 위해서 수의를 짜야 된다. 네. 그러면서 3년 동안 낮에는 짰다가 밤에는 풀렀다가 이런 게 이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줬죠. 네. 그게 어쩌면 문학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막 풀어놨다가 다시 막 아침에 읽어보면 밤새 쓴 것들이 너무 막 허망하게 느껴지고 나 왜 이렇게 못 썼지? 쓸 때는 막 너무 잘 쓰는 것 같은데 아침에는 글을 써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아침에 읽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고 막 아하. 지우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 퇴고하는 과정처럼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는 것처럼 네. 예술의 과정 자체의 은유인 것 같아요. 뭔가를 창조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페넬로페를 정절의 상징으로 보는 건 되게 반대하는데 네. 페넬로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페넬로페는 계속 끊임없이 저항을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게 정절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남성 중심적인 그렇죠. 단어예요. 예. 오디세우스는 얼마나 많은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내가 불공정 게임인 부끄럽지? 거죠. 예, 그쵸. 네. 부끄러운 게 인간적인 거예요. 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고 페넬로페는 연애 한 번 못 해봤죠. 그리고 끊임없이 108명의 구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랑과 존경의 행위가 아니라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예, 정말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의 소유물을 다 뺏기 위해서니까 그 여자를 갖기 위한, 소유하기 위한 그런 여성의 어떤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네. 좀 가혹해요. 사실 네, 여성 굉장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침실로 쳐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108명이 항상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얼마나 밤마다 무서웠겠어요. 네. 낮에도 무서운데. 네. 그리고 또 하녀들 중에 일부가 변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들과 놀아나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페넬로페가 도망가지 않고 예. 아들 데리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지키죠. 예,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에서 계속 음. 시아버지도 더 잘 모시고 그러니까 페넬로페는 그냥 정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터전을 자기 힘으로 지킨 거예요. 네네. 계속 지략을 쓰면서 저항을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108명의 구원자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독자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예,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108명의 구원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구원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텔레마코스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 이르면 독자들도 더 이상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네. 그것이 나중에 오디세우스의 복수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네. 페넬로페가 108명의 구원자들에게 한 가지 시합을 제안하죠. 네. 그 부분이 재밌죠. 예, 예. 페넬로페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페넬로페가 그냥 오디세우스를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사실 아무리 대단해도 도끼가 얼마나 크고 두꺼웠겠어요. 근데 도끼 12개를 화살 1개로 뚫는다는 게 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오디세우스의 영웅성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장치인 거죠. 그 정도로 네. 오디세우스는 대단하다.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아니면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예, 그것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디세우스가 못 돌아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내 남편 오디세우스만큼 그렇게 대단한 남자가 나타나면 미련 없이 떠날 수도 있다. 예,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오늘 또 새로운 해석을 던져주시는 정 작가님이십니다. 제가 틀렸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예. 그 두 가지는 페넬로페가 결코 수동적인 기다리는 주체가 아니라 뭔가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두 가지 베팅을 다 하는 거예요. 아, 예, 오디세우스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날 것이다와 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네. 난 이토록 사랑했던 이토록 평생을 다해서 지켜왔던 이 집을 떠날 수도 있다고 아,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네. 그보다 오디세우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만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없을 거라고 이제 독자들이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장치이기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도끼를 일렬로 12개를 세워놓고 그것을 뚫는다라는 것이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읽으면서 네. 그 어떤 왜 우리가 영화 보기 전에 로고가 나오잖아요. 네. 그 영화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동영상이 나오는데 음. 미국 계열의 어떤 영화사인데 그 영화사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오디세우스가 활을 쏘아서 도끼자루에 나 있는 구멍 12개를 통과하는 그런 동영상 로고를 가진 영화사가 있어요. 아, 구멍을 통과하는 건가요? 구멍을 통과합니다. 이게 나무를 정확성이죠. 통과하는 게 아니고 정확성 그 뜻이었군요. 도끼를 이렇게 저 도끼자루를 끼워야 되잖아요. 네. 그 어쨌든 그 동영상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걸 12개를 세워놓고 정확하게 가운데를 화살로 쏘는. 그럼 그래서- 우리 한국 여자 양궁 선수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오디세우스보다 뛰어난 것은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 정도. 아니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인생은 저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네. 이 오디세우스도 힘이 아니라 어쩜 정확성이 아니었을까? 뭐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예, 그런 예. 그런 뭐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잘 안 그려졌거든요. 어떻게 예, 예. 도끼 나무를 뚫지? 이게 한 개를 뚫으면 이게 화살이 멈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그 말이 더 동영상에선 맞겠네요. 그 도끼 자루의 구멍 음. 그 12개를 세워놓고 그 중간으로 쫙 가는 그런 모습이 맞아요. 나오는데 오디세우스가 힘이 센 건 아니에요. 예. 오디세우스보다 힘이 세고 더 뭐 싸움을 잘하는 영웅들은 따로 있죠. 있잖아요. 뭐 아킬레우스나 아이작스라든지 뭐 이런 헥토르도 사람들. 그렇고. 예, 예.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순전히 머리거든요. 예. 예, 그 두뇌의 정확성, 지략 이런 걸 생각하면 그 해석이 맞는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페넬로페의 마지막 승부수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내일 이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울 작가님 오늘 낭독과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번일님은 명 DJ님 목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해요 하셨네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김원현님은 레포트 썼던 오디세이 하고 물음표, 저 느낌표를 주셨네. 김미숙님은 창원에 계신가 봐요. 창원도 오늘 쌀쌀했어요.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개나리와 목련이 벌써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더군요. 아, 그래요? 개나리 목련이 폈네요. 조심스러움이 과하면 주변 사람들이 쓸데없이 힘을 쏟게 되고요. 신중함이 과하면 상대를 조마조마하게 만들죠. 아무리 좋은 덕목도 과하면 흠이 됩니다. 적당히 선을 지킬 것. 명로진의 논어 한마디였습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EBS 북카페의 DJ 명로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